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7일 최병범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 이후에 갈등을 벌였던 그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특별감찰관 제도죠.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과거 청와대 특별감찰관입니다. 자, 이 특별감찰관 그 추천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그 3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이게 대통령 공약이니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연계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북한인권재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인권재단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그 북한인권재단을 이사를 추천을 안 합니다. 그래서 북한인권재단이 제대로 활동,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게 이제 그 민주당의 일종의 친북성 이런 걸 드러내는 것 아니냐. 북한 인권에는 도대체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이런 이제 지적을 받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그거를 이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민주당에서 추천을 하면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추천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한동훈 대표는 아니 그 두 개를 분리해서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때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한 거를 늘 비판해 왔는데 지금 이 문제는 내로남불 아니냐 그러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해야 된다. 왜냐? 당론이기 때문에, 아니 공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의견이 엇갈렸고 이후에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그 원내대표가 또 권한 공방까지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원 당규에 보면 당무 통할권이 대표에게 있으니까 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도 당 대표가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니다. 그거는 원내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단톡방에서 공방을 벌인 끝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러면 국정감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의원총회에서 결국 표대결이 되는 것 아니냐. 친한계와 친윤계. 그래서 이제 친윤계가 몇 명이고 친한계가 몇 명이고 각 언론 보도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표대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죠. 만약에 그 표대결이 실제 이루어진다면 분당의 전주곡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험상 보면 그 표대결은 결국 앞으로 이제 친한계가 딴살림을 차리든가 아니면 친윤계를 친한계가 쫓아낸다든가 아니면 그냥 이 당내 당이 만들어지는 신호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중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이 표대결을 막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한국일보에서 팩트체크를 했더군요. 이건 사실로 보입니다. 저도 몇 개 이렇게 두들겨 봤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로 보이는데 첫 번째,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냐? 한동훈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다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특히 이런 부분의 팩트에 강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발간한 정책 공약집이 있습니다. 174쪽짜리. 여기에 보면 110대 국정과제에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나 아니면 당선자 시절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럼 공약이라는 거는 일단 사실이 아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에 2022년 3월 9일이 대선이었으니까 3월 15일에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가 YTN 라디오에 나와서 법대로 특감을 임명하고 특감으로 하여금 권력 내부, 특히 청와대와 그 친인척 단속을 상시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확고하게 저희 입장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장. 공약이 아니고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바로 그 해죠. 7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감 임명에 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분은 여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겠죠. 비교적 공약을 하신 거는 지키는 성분. 이건 일반론입니다. 특감 공약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공약을 했으면 지킨다. 근데 특별감찰관 임명이 공약이다 아니다. 이거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 요 정도입니다. 그러면 결국 팩트 체크를 해보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현재도 유효한 대선 공약이다 하는 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공약집에 없는데 110개 정책과제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특별감찰관에 관한 쟁점이 있죠. 바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연계된 것이 당론이냐. 권성동 의원이 24일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연계가 당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당론이 되려면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그 절차가 필요하죠. 근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론이라고 그런 입장은 맞지만 당론은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연계돼 있고 그게 국민의힘의 당론이다 하는 친윤계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특별감찰관의 추천권, 이른바 대표의 당무 통할권, 이거는 누구 말이 맞냐? 자, 국회 사무처 규정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왜냐하면 국회에서 추천한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3명 국회에서 추천하죠.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국회에서 추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의 국회는 누구냐? 정당이냐 아니면 원내 대표의원이냐? 근데 이 특별감찰관 추천은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서 제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누구죠? 원내대표죠. 그러면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그 다음에 교섭단체니까,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협의해서 대통령실에 3명을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교섭단체가 아니니까요. 자기네들끼리 그냥 원내대표 어쩌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지 교섭단체가 아닙니다. 교섭단체는 2개입니다. 그러면 박찬대, 추경호 2사람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협의해서 추천하면 끝. 근데 당원 당규를 보면 당대표는 당무를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할. 전체적으로 관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특별감찰관 추천 임무라는 것은 당무냐 아니냐? 또 이런 유권 해석을 받아봐야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추경호 원내대표, 그러니까 교섭단체 대표 의원 결재가 없이는 특감 추천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끝까지 버텨서 나 이거 사인 못해. 그럼 추천은 안 되는 겁니다. 한동훈 원내대표가 밀어붙인다고? 밀어붙여도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서명이 없는데 어떻게 특감 추천을 합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당무 통할권으로 대리 사인? 안 되죠. 그런 거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반대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밀어붙여서 할 수는 있느냐? 그거는 이제 형식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3사람이 합의해서
추천했다.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당무 통할권이 있는 당대표의 권한을 침해한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당대표가 원내대표하고 갈등을 빚게 되고, 원내대표를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경우를 본다면 원내대표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징계위원회에서 그게 뭐 결론이 나느냐 안 나느냐와 별개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른바 아사리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조직은 행정 조직과 다릅니다. 당대표가 원내대표한테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동훈 주장대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도 아니고, 친윤계 주장대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또 연계되어 있는 게 당론도 아니고, 그거 다 틀린 얘기 가지고 지금까지 싸웠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결국 잘못된 팩트로 갈등만 일으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더군다나 이제 의원총회에서 표대결을 한다. 친윤과 친한이, 지금 친윤과 친한이 이걸 가지고 표대결을 했을 때, 왜냐하면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것도 바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 연계를 풀었다. 그러면 이것도 상당한 정책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민주당이 동의해서 했다. 그럼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할까요? 안 할 겁니다. 안 하죠. 그러면 결국 북한인권재단은 출범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계가 당론은 아니지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럼 뭐 거의 당론에 버금가는 것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차피 특감 추천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도 아니고, 그렇다면 결국은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당내 분란 요소만 키울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그 추도식이 끝나고 나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손 붙잡고 어디론가 나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협의가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진작에 이렇게 시작했어야 할 협의다. 그러니까 이 협의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을 굳이 뭐 이거 이러쿵 저러쿵 팩트도 어긋나는 그런 걸 가지고 싸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고, 또 이걸로 갈등이 심화될 이유도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